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옥 같은 정보를 전하는 황금마차입니다. 밤에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 혹시 있으시죠? 이게 그냥 흔히 겪는 일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이 야간 다리 쥐가요,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오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춘자 씨 사례가 있었잖아요. 아, 네네. 이분도 밤마다 다리쥐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경미한 뇌혈류 장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. 뇌로 가는 피 흐름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밤에 다리의 쥐가 도대체 왜 나는 건지, 혹시 이게 뭐 뇌혈중 같은 좀 심각한 문제의 신호는 아닐지,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김춘자 씨 이야기부터 좀 더 들어볼까요? 처음에는 그냥 마그네슘 부족인가?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영양제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,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.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유독 왼쪽 다리에만 쥐가 나고 심지어 입 주변까지 약간 저릿 탄 느낌? 그런 게 들어서 병원을 찾으셨다고요. 바로 그겁니다.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셔서 치료랑 관리가 가능하셨다고 하는데요. 이처럼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특히 한쪽 다리에만 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. 이러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사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수분 부족할 때도 그렇고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부족, 아니면 뭐 혈액순환 문제나 신경 압박 같은 거요. 그런 게 흔한 원인이긴 한데요. 거기에 더해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, 이것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,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아, 네. 그런 분들은 야간 다리 경련이 이 혈관 문제의 첫 신호일 수가 있어요. 뇌졸중하고 다리쥐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. 밤에 다리쥐가 좀 반복되는 분들 중 상당수가요, 경미한 혈류장이나 아니면 말초혈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러니까 팔다리 쪽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이미 뇌로 가는 혈류가 약간씩 저하된 상태인 거죠. 아, 그래서 뇌졸중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엔 다리 혈관에서 먼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쪽 혈류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다리쥐가 혈관 기능이 좀 떨어졌다는 초기 경고음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다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이게 전체 혈관 건강, 특히 뇌혈관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어떨 때 우리가 이건 좀 병원에 가봐야겠다.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? 어떤 증상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합니다. 네, 이런 증상들을 좀 잘 보셔야 합니다. 몇 가지 좀 짚어드릴게요. 우선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밤에 쥐가 난다. 이럴 때요. 자주 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한쪽 다리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거예요. 양쪽이 아니라 유독 한쪽만. 아, 특정 부위만요?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 쥐랑 함께 입술이나 팔, 얼굴 같은 다른 부위에도 저릿하거나 감각이 좀 둔해지는 느낌이 같이 온다.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 근육이 계속 묵직하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느낌, 그런 게 있을 때도요. 마지막으로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말이 약간 어눌해지는 것 같다, 이런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 이건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. 네. 이런 경우엔 신경과나 혈관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. 정말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 증상들이네요. 물론 이런 신호가 보이면 병원 진료가 제일 중요하겠지만요.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. 아, 그럼요. 당연히 있죠. 기본적으로는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. 하루에 1.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. 물 마시는 거요? 네. 그리고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들, 뭐 바나나, 시금치, 견과류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것도 좋고요. 자기 전에는 종아리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거 가볍게 해주는 것도 도움되고요. 아, 스트레칭. 네. 그리고 오랫동안 서 계시거나 또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거, 이런 거 피하고 자주 자세를 좀 바꿔주는 게 혈액순환에 좋습니다. 그리고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온찜질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렇군요.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. 밤에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위험하다 이렇게 겁먹을 건 아니지만요. 자주 그리고 한쪽 다리에만 또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
이럴 때는 반드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김춘자 씨 사례가 그걸 딱 보여주죠.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야간 경련이 사실은 뇌연류 이상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.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몸은 늘 이렇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. 혹시 내 혈관 건강은 괜찮은 건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그저 통증만 없애려고 하기보다 내 혈관 상태는 지금 어떨까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황금 정보를 매일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. 황금마차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